나는 아들에게 7,000달러짜리 롤렉스 시계를 사줬다. 그날 우리 가족의 마지막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 아들의 미소가 아직 생생한데 선물이 사라진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의 그림자였다. 복수를 맹세한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남편의 목을 조를 뻔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피를 흘리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그날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무거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들 민준이의 생일 선물. 7,000달러짜리 롤렉스 데이토나.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에 치여 사는 나이였다. 엄마, 나 시계 좋아해. 그런데 비싼 건 필요 없어.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우리 가족의 유일한 빗줄기인 그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걸 주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항상 잠그고 나간다. 여보, 현준, 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니, 그대로는 아니었다. 상자가 열려 있고 시계가 사라진 빈 공간만 남아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이 나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뒤집어 봤다. 포장지도 찢어져 있고 리본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때 현준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평소의 따뜻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의미심장한 시선. 오늘 일찍 왔네? 선물은?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사라졌어. 민준이 선물이 누가 훔쳤어? 현준이는 천천히 다가와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아니, 미소가 아니었다. 만족감. 아, 그럴 수도 있지? 요즘 도둑이 많아.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나는 현준이를 믿었다. 결혼 20년, 우리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다. 현준이는 중소기업 영업팀장, 나는 마케팅 회사 과장. 민준이는 우리 자랑거리.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고가의 시계가 도난당했습니다. 7,000달러예요. 경찰은 루틴하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집에 침입한 적이 없었다. 안쪽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은혜가 중얼거렸다. 현준이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바빠서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선물은?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조금 늦어졌어. 곧 올게외라고 거짓말했다. 현준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현준이의 시선이 떠올랐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알았다. 아니, 그는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준이의 사무실로 갔다. 선물 도난 건 회사 CCTV 확인해 줄래? 현준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물론이지. 왜?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동료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팀장님 요즘 이상해요.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돈 문제? 현준이는 항상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우리는 저축도 잘했다. 집 대출은 거의 끝났고
민준이 교육비도 충분했다. 그런데 왜? 집에 돌아오니 현준이의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열어봤다. 안에는 영수증 더미, 카지노, 주식의 말림, 그리고 여성 속옷 사진. 아니, 그건 아니었다. 호텔 예약 확인서. 강남 쉐라톤 11월 15일 내 생일 날짜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뭐야? 나는 사진을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다. 현준이가 들어왔다. 뭐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재빨리 서랍을 닫았다. 아무것도. 청소 중이야.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는 아빠,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었다. 현준이는 웃으며 덤마 피곤한가 봐요라고 대답했다. 그의 발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다리를 스쳤다. 우연. 아니, 위협이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선물, 내가 알지, 내가 속삭이듯 물었다. 현준이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다시 그 의미심장한 시선.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쥐었다. 내 눈이 증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다. 현준이는 시계를 팔았다. 왜? 그 돈으로 무엇을? 배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필요했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참아야 했다. 서울의 겨울밤은 더 추워졌다. 내 가슴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현준이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그는 출근 후 샤워 중이었다. 비밀번호는 민준이 생일, 변함없었다. 메시지 앱을 열자 낯선 번호가 쏟아졌다. 오빠, 언제 봐? 돈 좀 더, 이름은 지은. 사진을 보니 20대 후반쯤 되는 여자. 현준이의 상사 비서였다. 시계 팔았어. 5,000달러 받았어. 내 카지노 빚 갚자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7,000달러 시계가 5,000에. 그 차액은 어디 갔을까? 나는 울음을 삼켰다. 현준이는 나를 배신했다. 우리 결혼 생활, 민준이를 위한 노력,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는 지은과 바람을 피웠고 돈을 탕진했다. 카지노. 현준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었다. 하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통화 기록, 호텔 위치, 심지어 민준이 사진을 지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우리 아들 예쁘지? 그런데 요즘 공부에 치여 현준이의 말투가 메스꺼웠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돌려놓고 현준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 어때? 내가 제안했다. 현준이는 의심스럽게 봤지만 좋아라고 했다. 레스토랑에서 민준이는 밝게 웃었다. 엄마, 선물 언제? 나는 곧 B라고 대답하며 현준이를 노려봤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물었다. 여보, 요즘 회사 어때? 지은 씨는 현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민준이가 지은 누나? 아빠 회사 사람이라고 물었다. 현준이는 황급히 사무도 아니야 이라고 얼버무렸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현준이와 대면했다. 시계 내가 팔았지? 지은 때문에 현준이는 부정했다. 미쳤어. 증거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핸드폰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이게 증거야. 내가 우리 아들 선물을 팔아 그년 빚 갚았어. 현준이는 주저앉았다. 미안해. 빚이 너무 커서. 지은이,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다. 얼마나 오래? 내가 물었다. 반년 그의 대답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현준이는 우리를 파괴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준비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많아서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복수만 생각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현준이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었다. 회사에서 지은을 조사했다. 그녀는 현준이의 상사와도 엮여 있었다. 더러운 관계망. 나는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했다. 영업팀장 현준, 비서 지은과 부적절 관계. 돈 세탁 의심 첨부는 증거 사진. 현준이는 곧 소환될 터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스캔들로 해고된 적이 있었다. 이번엔 내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이는 이상을 느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나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슬펐다. 현준이는 집에 오지 않았다. 회사 야근이라는 메시지만. 나는 그의 은행 계좌를 해킹했다라니 친구 해커에게 부탁했다. $2,000가 빠져나간 흔적. 시계 차액이었다. 지은의 쇼핑 내역과 일치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현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돌아와. 이야기하자. 그는 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너 때문에 민준이가 아파. 내가 말했다. 현준이는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라고 빌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다시. 내 꿈이야. 그날 나는 서류를 던졌다. 이혼 서류. 현준이는 충격에 빠졌다. 이혼. 민준이는 내가 포기한 거지.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나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아직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내 분노를 삼켰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현준이는 변호사를 통해 자네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사는 재산 60%는 원고에게, 양육권도 라고 판결했다. 현준이는 무너졌다. 민준이를 빼앗기다니.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차갑게 내가 먼저 빼앗았어.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나와 살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아빠 왜 그래? 엄마, 우리 가족 깨졌어?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학교 상담을 받게 했고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공허가 있었다. 현준이의 배신이 나를 갉아먹었다. 직장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미소로 E라고만 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현준이와 지은이 웃으며 시계를 만지는 꿈. 깨어나면 땀에 흠뻑. 복수를 위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현준이의 카지노 빚을 조사했다. 5천만 원. 그는 지은의 도움으로 더 깊이 빠졌다. 나는 채권자들에게 익명 연락을 했다. 현준이가 도망쳤어. 주소 알려줄게. 현준이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빚은 내 탓이야 라고만 했다. 회사에서도 해고 통보가 왔다. 지은의 스캔들 때문에. 지은은 나를 찾아왔다. 언니, 오해야. 현준 오빠가. 그녀의 눈물이 가식적이었다. 나는 차를 따라주며 한자해라고 했다. 대화 중 나는 녹음기를 켰다. 내가 현준이를 꼬드긴 거지? 이전 회사에서도 그랬어.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오빠가 먼저. 그녀의 고백이 녹음됐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
이게 증거야. 지은은 황급히 나갔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차가워졌다. 민준이와의 대화도 줄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아이가 물었다. 엄마 피곤해. 나는 거짓말했다. 현준이는 감옥에 갔다. 사기 혐의로. 시계 판매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해. 민준이를 봐줘. 나는 찢어버렸다. 용서. 절대. 그러나 상실감이 밀려왔다. 우리의 추억, 결혼식 사진, 민준이 첫걸음. 모든 게 잿더미.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풀지 않았다. 그 분노가 나를 지탱했다. 서울에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준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덕분이야. 아이의 미소가 유일한 빛.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행복도 위태로웠다. 고조가 다가왔다. 현준이 출소 소식.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이 만나게 해줘. 그의 눈이 간절했다. 나는 한 번만 일하고 허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 현준이가 울었다. 아들아, 아빠 미안해. 민준이는 아빠.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현준이의 손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이거 돌려줄게. 시계. 그는 거짓말했다. 그건 가짜였다. 나중에 알았다. 그는 다시 속이려 했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현준이를 밀쳤다. 또 속여. 민준이가 충격받았다. 엄마, 그날 민준이는 나를 원망했다. 엄마가 너무해. 아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무너졌다. 복수가 가족을 더 망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다. 민준이의 원망이 나를 괴롭혔다.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이의 말에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이미 굴러가고 있었다. 현준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는 장학금을 훔친 적이 있었다. 증인이 아직 살아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 돈을 주고 증언을 샀다. 현준이가. 그래서 노인은 말했다. 이 증언으로 현준이는 추가 소송을 당했다. 사기죄 재심 법정에서 그는 나를 노려봤다. 너,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가 말해줄 거야. 판사는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현준이는 절규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민준이는 법정을 나서며 울었다. 집에 돌아와 엄마. 이제 만족해? 라고 물었다. 나는 전마가 지키는 거야.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자살 시도를 했다. 내 녹음이 유포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그녀는 언니, 왜?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방문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어. 지은은 현준 오빠가 강요했어. 라고 고백했다. 더 깊은 비밀이었다. 현준이는 지은을 협박해 관계를 유지했다. 돈, 직장, 모든 걸. 나는 그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지은은 증인이 됐다. 현준이의 감옥 생활이 더 혹독해졌다. 하지만 나의 고통도 깊어졌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외로웠다. 친구들은 너 변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데이트 앱을 깔아봤다. 하지만 남자들의 시선이 역겹게 느껴졌다. 현준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이는 엄마, 새아빠 사귀어 라고 장난쳤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민준아,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여름이 왔다. 나는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현준이 출소 후 더 큰 게 기다릴 터.
나는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 집, 차, 저축. 현준이는 거지꼴이 됐다. 출소 후 그는 나를 찾아와 빌었다. 돈 좀 민준이 학비로. 나는 내가 포기한 거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몰래 돈을 줬다는 걸 알았다. 엄마, 아빠 불쌍해. 그 사실에 충격받았다. 내 복수가 민준이를 아프게 했다. 나는 아이와 대화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민준이는 아니야. 엄마가 강해라고 안아줬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계획은 계속됐다. 현준이의 새 직장, 편의점 알바. 나는 그곳에 고객으로 갔다. 여기서 일해? 한시만에 내가 속삭였다. 현준이는 나를 알아보고 얼어붙었다. 고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은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현준 오빠가 나한테. 아이 있어? 충격. 현준이에게 사생아.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양성. 현준이는 또 다른 가족을 숨겼다.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다. 현준이가 당신을 버렸어요. 그녀는 울었다. 동맹이 생겼다. 이제 최종 복수. 현준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 언론의 제보. 전 영업팀장, 사기와 불륜 스캔들 기사가 터졌다. 현준이는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죽이고 싶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안 돼 라고 말했다. 복수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현준이의 자살 시도 후 민준이는 나를 탓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바이가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아파트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전화가 울렸다. 현준이의 새 가족. 언니, 현준 오빠가. 우리 아이를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같이 끝내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만나 계획을 세웠다. 현준이를 고소. 아버지 책임 포기 후 법정에서 현준이는 무너졌다. 나는 잘못했어.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덤마랑 안 살아라고 했다. 나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돌아와.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답이 없었다. 내 복수가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 스캔들 때문에 이미지 타격. 나는 웃었다. 그래, 나도 끝났어. 현준이는 출소 후 노숙자 생활. 나는 그를 찾아갔다. 공원 벤치에서.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그가 물었다. 나는 내가 만든 거지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민준이, 봐줘. 그는 빌었다. 나는 너처럼 버릴까? 라고 했다. 현준이는 울었다. 진심의 눈물.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불태웠다. 더 이상 복수할 게 없었다. 하지만 후회. 아니, 정의였다. 민준이가 돌아왔다. 엄마, 아빠 죽을 뻔했다고. 아이의 눈이 붉었다. 나는 안아주며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현준이는 병원에서 퇴원 후 시골로 갔다. 용서해 라는 마지막 메시지.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복수했다. 그녀는 내 직장 상사에게 기 여자가 이라고 헐뜯었다. 나는 쫓겨났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지은의 집을 찾아갔다. 이제 내 차례.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나왔다. 언니. 왜? 나는 녹음기를 틀었다. 그녀의 과거 고백. 이걸 경찰에. 지은은 무릎 꿇었다. 살려줘. 나는 돌아섰다. 복수는 순환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이가 기다렸다. 엄마,
사랑의 이 그 포옹이 모든 걸 씻어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처럼 우리의 삶도 흩어졌다. 현준이의 소식. 그는 다시 카지노에 빠졌다. 영원한 패배자. 최종 대면. 현준이가 나를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봐, 나는 허락했다. 공원에서. 현준이는 늙어 보였다. 미안해. 내가 이겼어. 그의 말에 나는 아니, 우리 모두 졌어. 라고 답했다. 민준이는 아빠, 건강히 살아라고 했다. 현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공허했다. 하지만 정의는 이뤘다. 겨울이 다시 왔다.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카페. 엄마, 이제 행복해?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너 덕분에 라고 미소 지었다. 현준이는 시골에서 홀로 살았다. 가끔 민준이에게 연락. 아빠가 후회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묻었다. 지은은 감옥에 갔다. 협박죄. 그녀의 편지, 언니, 용서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내 삶은 재건 중이었다. 새 남자. 아직. 하지만 자유로웠다. 현준이의 마지막 소식. 그는 병들었다. 민준이가 엄마, 가봐, 라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현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왔어. 고마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민준이가 잘 되라고 말했다. 그는 내 인생.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 눈물이 흘렀다. 용서. 해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됐어.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현준이가 죽은 후 장례식. 민준이와 둘이 갔다. 엄마, 이제 끝났어. 아이의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 배신, 상실. 모든 게 지나갔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 아파트, 새 삶. 나는 일기를 썼다. 그 시계는 사라졌지만 우리 마음은 남았어. 민준이는 엄마, 선물 사줄게. 진짜로 라고 웃었다. 나는 안았다. 이게 최고야.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다.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나는 강해졌다. 한국의 겨울은 차갑지만 봄은 온다. 우리처럼.